친정팀 LA 레이커즈가 그에게 가장 어울리는 팀이 아니었나 생각이 드네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이든TV 제이든입니다. 오늘은 NBA에서 사라진 추억의 선수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바로 2009년, 2010년 LA 레이커즈 백투백에 기여했던 벤치가드 조던 파마 이야기입니다. 조던 파마는 2006년 LA 레이커즈의 1라운드 26번 픽으로 지명됩니다. 전당포 시절 노장 게리 페이튼 이후로 척키 애킨스와 스무시 파커를 주전 포인트 가드로 쓰면서 포인트 가드 부재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던 레이커즈는 UCLA 출신 6피트 2인치의 홈보이에게 26번 픽을 행사합니다. 파마는 프로야구 선수였던 데이먼 파마의 아들로 통산 282홈런과 349도루를 기록한 올스타 메이저리거 에릭 데이비스가 그의 대부입니다. 하지만 조던 파마의 부모님은 조던이 2살 때 이혼을 했고 엄마 밑에서 자란 조던은 4살 때부터 농구를 하게 됩니다. 조던은 새아버지 예후다 콜라니에게 집중력과 끈기를, 친아버지인 데이먼에게 승부욕과 열정을 배웠다고 회상합니다. 고등학교 시절 테프트 하이스쿨에서 학교 역대 최고 기록인 54득점을 기록한 걸 포함해서 11학년, 12학년 2년 동안 2000득점 이상을 올리면서 LA타임즈가 뽑은 올해의 선수상을 타기도 한 조던 파마는 UCLA의 농구 선수로 진학하게 됩니다. UCLA에서 2시즌을 뛰고 NBA 드래프트에 참가한 파마는 LA 레이커즈에 드래프트되어 로컬보이로 홈팬들의 사랑을 듬뿍 받습니다. LA 레이커즈에서 뛰는 동안 스무시 파커와 데릭 피셔의 백업 포인트 가드로 뛰면서 기복 심한 외곽슛을 가다듬으며 발전하는 모습을 보였고 2차례 우승을 차지하는데 벤치 멤버로서 큰 공을 세우는데요. 하지만 굳건한 주전 베테랑인 데릭 피셔의 그늘을 떠나 더 큰 역할을 부여받고 싶었던 조던 파마는 자신이 좋아하던 고향팀 레이커즈를 떠나서 뉴저지 네츠와 계약을 하게 됩니다. 아마 조던 파마를 기억하시는 많은 분들은 여기까지의 커리어를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뉴저지 네츠에서 파마는 입단 초기엔 주전으로 많이 출전하지만 네츠가 데런 윌리엄스를 영입하면서 다시 벤치로 밀려나게 됩니다. 2011년엔 NBA의 파업으로 인해 리그 개막이 늦어졌고 조던은 새아버지의 나라인 이스라엘 농구리그의 마카비 텔 아피프와 계약을 합니다. 이 시기에 조던은 리그 팀들이 4명 이상의 비이스라엘인 선수를 쓰지 못하는 조항을 피하면서 국제대회에서 이스라엘 대표로 출전할 자격을 얻기 위해 이스라엘 국적을 취득하는데요. 마카비에서 7경기를 뛰고 NBA 시즌이 개막함에 따라 네츠로 돌아오게 되고 네츠에서 데런 윌리엄스의 백업 가드 역할을 소화합니다. 2012년 7월에 조던 파마는 조 존슨 트레이드로 애틀란타 혹스로 트레이드됩니다. 하지만 조 존슨을 트레이드한 애틀란타는 당시 젊고 유망한 포인트 가드였던 제프 티그를 키워야 했고 조던 파마를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5일 만에 애틀란타는 계약 마지막 해였던 파마를 방출했고 파마는 터키 리그의 아나돌루 FS와 3년 계약을 하면서 다시 한번 NBA를 떠나는데요. 파마는 이 계약에 매 시즌 이후 옵트아웃 조항을 넣으면서 자신을 원하는 팀이 있을 경우 NBA로 복귀할 수 있는 문을 열어둡니다. 조던 파마를 NBA로 다시 불러준 팀은 친정팀 LA 레이커즈였습니다. 당시 암흑기였던 레이커즈는 파마에게 충분한 플레이 타임을 줄 수 있었고 파마의 경기력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벤치에서 출전하면서 20분이 넘는 출장 시간을 받았고 평균 10.1득점과 4.9어시스트를 기록해주는데요. 불행하게도 12월 1일 햄스트링이 찢어지는 부상을 당하면서 한 달 이상을 결장하게 되었고 결국 시즌의 절반인 41경기밖에 뛰지 못한 채 레이커즈를 다시 떠나게 되죠. 1-4-2로 시즌을 앞두고 파마는 대학 시절 팀 동료였던 데런 칼리슨이 떠난 LA 클리퍼즈와 계약을 하는데요. 클리퍼즈에서는 기복 큰 슈팅, 느린 발, 약한 수비 등 파마의 단점들이 크게 드러나면서 오스틴 리버스에게 백업 가드 자리를 내줬고 조던 파마는 꾸준하지 못한 출전 시간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는데 당시 클리퍼즈의 코칭 스태프는 파마의 기량에 크게 실망해서 그를 중용할 마음이 없었고 끝내 1월 중 바이아웃에 합의하면서 클리퍼즈를 떠나게 됩니다. 결국 세 번째로 NBA를 떠난 파마는 이번엔 터키 리그의 다리사 파카와 마카비 텔 아피프에서 2시즌을 보내고 2016년 중에 멤피스 그리즐리스와 10일 계약을 맺으면서 NBA에 돌아오게 되는데요.
주전 포인트 가드 마이크 콘리가 부상으로 빠진 멤피스에 주전 가드로 출전하면서 잔여 시즌 계약을 하게 되었고 그리즐리스에서 시즌을 마감합니다. 1617 시즌을 앞두고 파마는 세크라멘토 킹스와 계약하지만 시즌이 시작되기도 전에 방출당합니다. 11월 2일에 킹스와 다시 계약을 맺는데 단 2경기만 출전하고 다시 방출되면서 커리어에서 4번째로 NBA를 떠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파마가 NBA 복귀를 시도했던 건 2017년인데요. 과거 젊은 시절 레이커즈에서 팀 동료였던 루크 월튼이 이제는 감독이 되어 팀을 이끌고 있던 레이커즈와 워크아웃을 하고 계약을 논의했지만 결국 성사되지 못하고 그의 NBA 복귀도 무산되게 됩니다. 당시 파마는 만으로 고작 30세밖에 안 된 젊은 나이였는데요. 과거 3차례 NBA를 떠났을 때 NBA 복귀를 염두에 둔 계약을 하면서 해외 리그에서 선수 생활을 이어갔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어떤 리그와도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2020년 현재 파마는 만 33세입니다. 지금 파마는 스펙트럼 스포츠넷의 애널리스트로 일하고 있는데 그의 SNS에 공개된 근황을 보면 더 이상 선수 생활을 이어갈 의지는 없어 보이고 2016년 킹스에서의 모습이 그의 선수로서의 마지막이 될 것 같네요. 오늘은 2000년대 백투백 우승을 한 LA 레이커즈의 유망주로 폭발력을 앞세워 벤치에서 핵심 가드 역할을 했지만 더 성장하지 못하고 만 30세의 나이로 리그에서 사라진 조던 파마에 대해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파마는 대학 시절부터 폭발력과 점프력, 그리고 수비수 1명 정도는 가볍게 제칠 수 있는 볼핸들링을 높게 평가받았지만 엄청난 슛 기복과 함께 슈퍼플레이와 보네드 플레이를 번갈아가면서 하는 경기력의 기복, NBA 기준으로 너무 평범한 신체 조건과 떨어지는 수비력에 대해 지적을 받았는데요. 결국 NBA 무대에서 그 단점들을 극복하지 못한 채 사라졌습니다. 어쩌면 포인트 가드가 리딩 역할을 하지 않고 코비 브라이언트가 중심이 되는 트라이앵글 오펜스를 사용하면서 베테랑 가드 데릭 피셔와 출전 시간을 적절히 분배해주면서 파마의 강점을 극대화시킬 수 있었던 친정팀 LA 레이커즈가 그에게 가장 어울리는 팀이 아니었나 생각이 드네요. 오늘도 부족한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